자, 일단 저희가 자료 구입하기 위해서는 포인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포인터를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한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 자료로 해서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C 언어 자료형 서식 지정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C 언어 시간에도 올려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올려드렸고, 그리고 뭐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와 표현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그냥 한번 메모장에 적어봤어요. 이거를 뭐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설명할 때 그냥 보면서 설명하려고 올려드린 거, 같이 보려고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C 언어 프로그래머 입장 관점에서 봤을 때, 컴퓨터를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이 컴퓨터의 중요한, 물론 프로그래머 관점 말고도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CPU랑 메모리라는 부품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쭉 볼게요. CPU는 말 그대로 이제 연산하는 거죠. 연산 장치고 계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메모리는 저장 장치죠. 창고 같은 거. 그래서 CPU는 작업대가 있고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작업대가 있고요.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작업하는 사람, 이게 이제 CPU, 계산을 하는 친구, 계산을 똑똑한 친구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이제 준비물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재료들을 이렇게 작업대 위에다 이렇게 펼쳐놓겠죠. 그래서 CPU는 작업대 위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잠깐 여기다 두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거랑 같이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작업대 안에서 CPU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CPU가 작업을 하기 위한 이 작은 공간, 이거를 보통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거든요. 일단 메모리 일종이죠. 메모리 일종인데 CPU가 바로 자기가 작업하는 데 쓰는 아주 작은 메모리예요. 자, 대신 이제 아주 작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많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료라는 건 결국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작업을 할 때만 쓰는 작업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점점 작업량이 늘어서 결과물이 많아지면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쌓여있던 작업 결과물들을 좀 치우려면 버리거나, 그렇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또 쓰일 것 같다, 중요한 거다라고 하시면 저장을 해두죠. 그래서 저기 좀 멀리 이런 큰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이제 쌓아놓기 시작하죠. 언제 쓸지 모르지만 나중에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렇게 저장을 하죠. 이 저장 장치가 이제 여기가 창고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죠.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램이죠. 램이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정말 오랫동안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 안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엄청 크지만 좀 큰 저장 창고는 좀 외곽 지역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큰 지역, 이거는 램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HDD,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장기 저장, 많은 데이터를 장기 저장하는 거고, 대신 이제 여기는 이 CPU가 작업하는 곳과 거리가 멀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가져오려면 조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작업할 때 당장 작업할 때 좀 자주 필요한 것들은 좀 더 가깝지만 좀 작은 창고, 그걸 이제 우리가 램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쌓아놓고 좀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보다 메모리가 훨씬 빨라요. CPU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빨라요. 근데 여기서도 또 자주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좀 더 가까운 곳에 창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더 자주 쓰는 걸 또 여기다가 저장해놔요.
이걸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싹 다 그냥 통틀어서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두 가지 관점. CPU, 연산을 하는 주체와 연산한 작업물을 저장하는 창고들, 메모리.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한테는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연산을 할 때 어떤 규칙하에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회로, CPU에는 다 어떤 논리회로가 다 집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CPU마다 이 논리회로가 조금 다 달라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CPU를 직접 다루게 되신다면은 A CPU를 쓰다가 B CPU 쓰려면 못 씁니다. B CPU는 논리 체계가 달라서. 그러니까 그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논리회로 코드가 CPU에 심어져 있는 건데, 자, 이 논리회로를 당연히 심을 때 뭘로 심었냐면은 기계요. 기계는 사실상 1과 0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진수. 그래서 이 CPU 같은 경우는 기계어라는 이진수로 그 작업 처리가 되는데, 사람이 이진수로, 그러니까 CPU를 달아서 프로그래밍 하려면 이진수로 코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당연히 그게 너무 어렵고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이 기계어를 사람이 좀 이해하기 편한 숫자가 아닌 문자로 각각의 논리 체계, 논리 코드를 1대1로 매핑해가지고 어셈블리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수의 뜻을 정말로 그냥 사람의 언어, 문자로 매핑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에 가깝죠. 기계어의 101010을 문자로 매핑해 놓은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게 이제 저희 C 언어라는 거죠. 어셈블리어를 조금 더 사용 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C 언어는 실상 어셈블리어가 되고 어셈블리어가 기계어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진수로 처리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이진수. 그리고 메모리는 이제 CPU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저장할 때도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진수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도 이진수가 나올 거예요. 다루는 것도 이진수가 될 거고요. 저장되는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진수가 되겠죠. 저장하는 형태도 이진수 형태로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저장도 이진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CPU가 이게 저장 장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HDD, 램, 캐시, 레지스터 다 이거 저장용도 메모리라고 했죠. 통틀어서 메모리라고 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가상 메모리로 부르고요.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시스템이 관리를 해줘요. 여러분들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직접 관리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관리를 하고 저희는 시스템한테 임대를 하는 형식입니다. 시스템이 이런 창고들을 쭉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임대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내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이 창고를 요만큼만 쓰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시스템이 허용을 해주는 거고, 요청 기간이 끝나면 시스템이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관리가 돼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는 운영체제, 시스템이 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처리가 이진수로 되는 걸 알았으니까, 특히나 저희 이제 C 언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그 이진수를 간단히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결국 컴퓨터가 숫자를 표현하는 거, 영의를 표현하는 건 전기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이런 작은 전구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전구라고 해볼게요. 이게. 그래서 전구에 불이 꺼져 있으면 0이고요. 불이 켜져 있으면 1이에요.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구 하나가 있으면 0과 1, 숫자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 그죠? 이렇게 전구 하나를 비트라 그래요.
1비트. 전구가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1, 0 이 두 개에다가 두 개를 또 0과 1로 두 번 또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2에서 4개가 되는 거죠. 2비트. 자, 그럼 당연히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나면 기존의 4개에다가 두 가지가 더 표현 가능하니까 8가지가 되겠죠. 이게 3비트죠. 그럼 규칙이 나오죠. 이게 쭉쭉쭉쭉 해서 이게 이렇게 8개면 이게 2배수씩 올라가니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해서 8개니까 2의 8승이 되겠죠. 256이에요. 이걸 8비트. 그래서 256개의 가지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트가 8개가 있으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로 우리가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숫자 우리가 0부터 0도 숫자에 포함해야겠죠. 0부터 0 포함해야 되니까 255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가지수가 256까지니까요. 그죠? 이렇게 1부터 255가 255개인데 거기에다가 0까지 포함하면 256개 딱 맞죠. 그래서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0부터 255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음수라는 개념도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절반은 음수에 떼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0을 양수로 보고 음수의 절반을 떼주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가 되는 거예요.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음수까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은 표현이 안 되겠죠. 8비트로는 128, 129, 200 이런 거 표현을 못 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8비트 8개 요거를 우리가 8비트를 이제 1바이트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1바이트라고 부르고요. 요게 이제 최소 단위가 돼요. 정보 처리 최소 단위. 그래서 1바이트가 중요한 거죠. 8비트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바이트로 처리가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1을 저장한다 하더라도 1비트면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장할 때 1비트 쓰는 게 아니라 1바이트 이용해서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1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1바이트 기준으로 최소 단위로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연어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실수는 실수끼리 정수는 정수끼리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정수는 이 이진수, 그렇죠?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수를 우리가 10진수로 표현할 때 정수를 표현할 때 방법이에요. 이진수랑 10진수는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하기 쉽잖아요. 그죠? 수학적으로 다 그게 공식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소수점에 관한 실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를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별개, 전혀 다른 부동 소수식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특별한 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수부 정수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얘가 1.1이다 하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10진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이 부동 소수식이라는 특수한 식이 있어서 그냥 그 식에 어떤 비트를 대입하면은 해당 비트에 대한 소수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동 소수식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뭐만 알면 된다? 정수를 표현하는 비트 구조랑 실수를 표현하는 비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 비트를 나열하고 숫자로 이용하는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정수랑 실수는 절대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할 때
타 언어에서도 이제 자료형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자료형이 없는 언어도 있어요. 파이썬 같은. 근데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수를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int라는 자료형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이 자료형이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었어요. 정수형 변수가 있고 이제 실수형 변수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시고. 자, 근데 정수형 변수에 보시면 되게 많아요. 가지수가. 그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정수인데 왜 나누냐? 크기가 다르니까 나누는 거죠. 보시면 1바이트 요거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 127까지예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잘못됐네요. 요거는 맞아요. 그 음수보다 1 적어야 돼요. 양수가 0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 자료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int랑 플롯은 크기가 같죠? 메모리 크기가. 그래서 이 두 개의 자료형은 하나 필요할 때 똑같은 크기의 메모리 공간만 있으면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자료형이 나뉘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크기가 같아도 그 비트로 표현하는 수의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정수냐 실수냐죠. 그 비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4바이트만 딱 읽어와서 컴퓨터한테 달라고 하면 컴퓨터가 물어보겠죠. 역으로 4바이트짜리 중에는 int가 있고 플롯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해줄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우리가 4바이트만큼 데이터 읽어와 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정보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할 때 야 정수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야 1바이트짜리 있고 4바이트짜리 있고 8바이트짜리 있는데 뭐 가져올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야 정수 중에서 4바이트짜리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4바이트짜리 중에 정수 말고 실수 가져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컴퓨터가 데이터를 잘 읽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형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자료형을 사용하는 목적,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데이터의 표현 기준이에요. 이게 유형이 있고 크기가 있는 거죠. 유형은 이렇게 실수냐 정수냐 두 개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비트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방식이 다르더라도 방식이 같더라도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크기 구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유형과 크기를 구별하는 게 자료형이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없거든요. 파이썬 같은 요즘 좀 최근에 만들어진 언어들은 이런 자료형이 없는데, 결국 문제는 다 어디서 생기냐면 이런 자료형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 언어들도. 그래서 나중에 다 체크를 해요. 타입 체크를 해요. 파이썬 같은 언어도.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려면 약간 이런 기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정수 자료형의 1을 저장한 모습을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요 네모 한 칸이 1바이트. 요 네모 한 칸이 1바이트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를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엑셀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엑셀. 자, 엑셀이 있나? 있네요. 자, 엑셀을 하나 띄워볼게요. 이런 셀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이게 딱 메모리 생김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셀 하나가 뭐다? 1바이트짜리. 1바이트짜리가 이렇게 1바이트짜리 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거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행과 열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일렬로, 이렇게 일렬로 해가지고 좀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이 1바이트짜리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게 몇 개 있냐면 몇 개 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의 메모리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한 4GB 있다. 계산하기가 지금 좀 엄두가 안 나는데, 이게 1바이트, 그러니까 1바이트잖아요. 1바이트가 1024개 있으면 1KB고, 1KB가 1024개 있으면 1MB고.
1MB가 1024개 있으면 1GB. 이거를 또 4번 하면은 4기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자의 개수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4기가 메모리.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1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이만큼 저장할 수가 있어요. 4GB 메모리에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을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다가 5를 저장했어요. 그럼 5가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상자에 저장이 됐죠. 그래서 얘는 0000000 해서 1번째 상자라는 의미고요. 여기는 00000 해서 2번째. 여기는 00000 3번째. 여기는 4번째, 5번째. 이런 식으로 요 각각의 상자의 순서, 몇 번째 상자냐 라는 걸 이렇게 순서를 붙여놔요. 알기 쉽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메모리상에서 이 저장 공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위치를 나타내는 용도로 쓰는 게 위치값, 이걸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와서 1을 저장할 때 1은 요 전구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최소 1바이트라 그랬죠? 자료형을 보시면 1바이트짜리 정수는 캐릭터라고 해서 CHAR이에요. 그래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1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전구 8개로 1바이트짜리니까. 그리고 쇼트는 보시면 이제 여기 쇼트가 2바이트예요, 그죠? 2바이트고 뭐 마이너스 32,000에서 양수 32,000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 2개, 1바이트짜리 상자 2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4바이트죠. 그러니까 상자 4개, 1바이트짜리 상자 4개를 이용해서 1을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숫자만 살짝 하나 바꿔도 숫자가 완전 바뀌겠죠. 그렇죠? 이 4개가, 그러니까 전구 이 16개가 16개인가? 32개죠. 32개가 이렇게 일렬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1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 사이에 살짝이라도 여기를 1로 바꾸거나 여기 1로 바꾸면 이 숫자는 1이 아닌 이상한 숫자가 될 거예요. 더 큰 숫자죠. 자, 그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 뭐 0x101112로 표현한 거는 포인터를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1을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셋 다 1 저장 가능하죠. 대신 이제 얘는 4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만약에 1을 저장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되게 저장해라 라고 하면 이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요거랑 요거보다는. 옛날에 이런 거 다 따져서 코딩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이 같은 경우, 사람의 나이를 저장을 할 때 인트에 저장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캐릭터에 저장하는 게 나을까요? 보통 120살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트보다는 캐릭터에 사람의 나이를 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메모리가 되게 적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했었는데 요즘 메모리가 워낙 커져가지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컴퓨터 데이터 처리 표현 이런 거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런 내용 바탕으로 포인터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캐릭터 여기에 100을 저장해서 출력을 했으면 100이 잘 나오죠. 근데 이제 200은 저장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캐릭터는 127까지니까. 그리고 저장하고 보시면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표현 범위를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하려는 데이터의 크기를 잘 생각을 해서 캐릭터에 저장해야 되는지, 인트에 저장해야 되는지, 표트에 저장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절로 외워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트 자료형이랑 실수 자료형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고, 그러니까 수의 범위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각 자료형이 몇 바이트짜리인지 정도는 아시고 있어야 돼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이 메모리 크기 정도는 저절로 외워지실 거겠지만 외워두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포인터를 저희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공간, 저장 공간, 요거에 대한 위치 값을 나타내는 게 요 포인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이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MJ 빌딩이니까 MJ 빌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행정구역상의 어떤 그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서구, 둔산동, 몇 번지. 그러니까 이 MJ 빌딩, 이 공간을 지칭하는 게 이렇게 건물명이 있고 주소가 있어요. 행정구역상의 주소. 그리고 이제 친구가 있고요.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데 둘 다 어디를 알고 있다? MJ 빌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화해서 야, MJ 빌딩 앞으로 와 라고 하면은 친구가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MJ 빌딩 앞으로 왔죠. 근데 만약 MJ 빌딩을 모르는 사람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MJ 빌딩이라고 하면 모르겠죠. 대신 요 주소를,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알려주면 이 사람이 찾아오겠죠. 주소를 어떻게든 찾아서 오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알려준 방법이 다르지만 똑같은 곳을 왔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편하게 사용하던 이 건물명 있죠? 이 공간에 대한 이름, 이게 변수명이에요. 변수명. 이 공간이 변수고요. 저장 공간, 변수가 저장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건물이 변수고요. 건물 안에 뭔가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건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변수명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변수명으로 찾는 거 말고 또 우리가 건물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다? 주소로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소는 이제 포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위치를 찾아오는데 변수명으로 찾아오냐, 포인터로 찾아오냐. 그리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우리가 변수명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MJ 빌딩이라고 해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건물은 4바이트 정도의 저장 공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00이라는 것을 이제 MJ라는 창구에 저장해놨잖아요. 4바이트 크기에.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꺼내 쓸 수 있죠. 그러면은 꺼내 쓰려면 그 건물을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명을 이용해서 이 건물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라 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이게 이제 건물명을 이용한 접근. 어디에 대한 접근? 공간에 대한 접근. 메모리 공간에 대한 접근이에요. 자, 이번에는 주소를 이용한 공간 접근. 주소는 포인터. 자, 그럼 주소를 사실상 이런 주소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다니시나요? 어떤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외우고 다니시나요? 이런 거 외우기 싫어가지고 건물명 붙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소를 알아야 되면은 어쨌든 물어봐야죠. 이 MJ 빌딩의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나오죠. 알려주죠. 그러니까 해당 공간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뭐를? 이 주소가 필요하면 주소 달라고. 그래서 자,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변수한테 물어봐라. 사실상은 시스템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럼 MJ 요 변수의 주소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물어보려면 주소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주소 연산자예요. 그래서 변수 앞에 붙여서 앞에 붙이는 거예요. 해당 변수의 주소값을 얻어온다. 이렇게 해서 MJ 이렇게 하면 돼요. MJ라는 변수 앞에 제가 주소 연산자를 붙였죠. 그럼 주소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주소값이 나왔으니까 이걸 뭐라도 해야죠, 그죠? 이렇게 1만 딱 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소값을 얻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소값인데,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주소를 이게 외우기도 힘들고, 그죠? 외우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메모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적어 놓죠. 뭐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이걸 외우지 않고 나중에 또 이 주소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 때는 이거를 열어보면 되죠. 메모지를, 그죠? 주소록을.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저장을 해야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기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찾아갈 때마다 주소를 물어보는 게 귀찮으니까 자주 찾아오는 곳이면 주소를 저장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얘도 저장을 할 거예요. 이 주소값, MJ의 주소값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얻었죠. 먼저 한번 봅시다. 주소가 이게 뭐가 되는지. 이 값을 보고 싶은데, printf로 값을 보려면 우리가 항상 여기에 서식 문자로 내가 보려는 값의 유형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 정확히 보여주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주소값인데, 요 서식 지정자 요 보시면 부호인 뭐 10진 정수, 뭐 8진 정수 해서 보시면 여기 포인터 주소값이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식 지정자 P예요, P. %P. 그래서 주소값을 보고 싶으면 주소값이랑 여기에 뭐를 P를 넘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현재 MJ라는 변수의 주소값입니다. 현재 이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 이 MJ에 있는 이 100을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접근해서. 그리고 이 주소값은 보시면 실행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관리한다 그랬습니까? 시스템이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이 MJ 빌딩은 4바이트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4바이트를 사용하겠다고 시스템한테 얘기한 거고, 그럼 시스템은 4바이트 공간이 이런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4바이트를 주나, 여기에 4바이트를 주나, 여기에 4바이트를 주나 상관없잖아요. 저희가 4바이트를 이용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다시 이렇게 그릴게요. 창고가 이렇게 있고, 자, 4바이트를 여기다가 줄 수도 있고,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여기다 줄 수도 있죠.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 창고 관리인인 이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고를 직접 여기를 선택해서 저장할 수가 없고, 저희가 4바이트 공간이 필요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주인장 4바이트 공간 필요한데 하나 마련해 주시오 라고 하면 알았어요 하고, 뭐 이렇게 선택을 고르는 뭐 창고도 있겠지만 그냥 4바이트 물건 주면은 받아갖고 저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직접 공간 4바이트를 선정해서 거기다 물건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관리인한테 4바이트 공간 있으면은 아무데나 좀 마련을 해줘 라고 한 거고,
그 시스템이 대신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바이트 달라고 하면은 이 4바이트 공간은 수시로 바뀌어요. 랜덤하게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 하는 게 이렇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무작위로 그냥 아무데나 저장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주소값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주소값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냥 뭐 어떤 값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값을 저장해서 쓰면 돼요. 시스템에 알아서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항상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주소값이라는 거 한번 직접 눈으로 본 거고요. 어쨌든 이제 얘를 저장을 해야겠죠. 자, mj라는 주소값 저장을 하려면 변수에 저장해야겠죠, 역시. 그래서 변수에 저장을 할 건데 pmj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 변수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니까 앞에 이 변수에 들어갈 데이터의 자료 유형이 어떤 거냐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죠.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정수는 아니죠, 그죠? 당연히 실수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식 지정자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주소 타입은 그냥 주소 타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유형의 값을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유형이 더 늘어난 거죠. 값의 유형에는 저희가 일단은 정수랑 실수만 알고 있었는데 뭐도 생겼다? 주소형도 생긴 거예요. 유형이 다르다라는 거는 정확히 뭐죠? 처리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 셋은 이제 구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수 계산하듯이 정수하면 안 되고 정수 계산하듯이 주소 계산하면 안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주소라는 타입이 새로 들어온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주소 타입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주소 타입을 이해보다는 공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공식. 주소 타입 변수 주소 타입 만드는 공식 주소 타입 뭐 포인터 타입이라고도 하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인트로 하면 안 됩니다. 인트 아니에요. 이거 인트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소로서 역할을 못해요. 얘가 정수로 바뀌어버려서 당연히 플롯도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 별이 뭔지는 일단 주소 타입이면 별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드는 공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주소값의 원본 타입을 보시면 돼요. 원본 타입. 주소값의 원본이라고 하면 실제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소값이죠. 이 주소값은 뭘로부터 나온 겁니까? mj라는 공간, 변수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원본은 얘잖아요. 얘 타입이 뭐다? 인트잖아요. 이 타입 뒤에 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mj라는 주소값을 저장하려면 변수의 타입이 뭐가 돼야 된다? mj가 인트니까 인트하고 뒤에 별 붙이는 거예요. 하나 더, 한 번 더. 캐릭터 c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 주소를 얻으려면 변수 c 변수 앞에 이렇게 %, 기호를 붙여서 주소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얘를 저장하고 싶다 이거야. 변수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 타입을 모르잖아요. 여기 int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거예요. 공식을 적용해 보자면 저장하고자 하는 주소값 요거의 원본이 뭐예요? c잖아요. c. 얘 타입이 캐릭터죠. 캐릭터 한 다음에 이렇게 별 하나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소를 저장하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자료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됐는지는 10분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